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심소 생방송은 5월달부터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녹화 생방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박사님, 녹화면 녹화지 녹화 생방송이 뭡니까? 네, 녹화된 방송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보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에 참여하고 방송을 보는 사람이 방송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튜브 생방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황심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패널분하고 또 그냥 우연히 들어오는 생방송 청취자분들하고 방송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만든 방송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재밌게 더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생방송을 또다시 참여하는 생생방송을 만들면 생생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생상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연이 또 왔습니다. 지난번 4.15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분들 심리 좀 분석해 주세요. 보통 선거 끝나면 부정선거다, 조작이다, 음모가 있다, 뭐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그걸로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영화는 별로 그렇게 흥행은 성공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영화 만든다고 돈도 모으고 그랬는데, 이번에 4.15 이 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부정선거다, 재개표해라, 뭐 그래가지고 돈을 또 모으시는 것 같아서, 저분들이 속하는 진영은 틀려도 이런 아마 심리는 비슷한 심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조작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모두 똑같이 63% 대 36%로 나왔다는 점, 또한 일부 지역구 후보들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제히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 등이 핵심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2일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천 연수을에서 관외 득표와 관내 득표의 비율이 저와 정일영 민주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까지 모두 39%가 나왔다. 이쯤 되면 많이 이상한 거 아닌가? 새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은 것. 새 후보의 득표 비율이 똑같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렇죠. 그러면서 사전투표 조작설에 불을 지핀데, 댓글 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털없는 김어준, 강용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민경욱 씨가 털없는 김어준이나 강용석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민경욱 씨 털 많아요. 네, 직접 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겉모습이 아니라 심리는 동일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그 심리는 대체 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민경욱뿐만 아니라 거대 보수 유튜브 채널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는 통합당 주요 낙선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진실을 밝히는 펀딩을 시작했어요.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어디서 했죠? 어디서 했는지, 아니 했잖아요. 그거 김어준 씨도 다스베이다에서 했어요. 다스베이다에서 했죠? 안 했나요? 모르겠네요. 예, 저 지금 마이크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김어준 씨하고 친한가 봐요. 우리가 한 거는 업무를 밝히는 거고, 예, 얘들이 지금 밝히는 거는 겨드랑이 털을 밝히는 거, 거의 이런 지금 마음으로 이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다 똑같은 털인데 털어서 먼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 지나친 비약이다. 네, 그거 판사들이 잘하는 소린데. 네, 그 다음에요.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 어떠한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네, 그 다음에요.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 그렇죠. 강경하게 대응할 것. 법으로 조치하겠어. 조용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통합당에서조차도 자중하라는 입장인데 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유승민, 정진석 의원까지 사전투표 선거 부정 시비는 정도가 아니라며 만류하는 모습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만류했어요? 야, 하지마! 이렇게 만류했어요?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만류했어요. 어떻게 만류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일부 유튜버들이 침소봉대로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다. 투표 조작 음모론에 불과. 저 포함해 낙선자들은 힘든 시기이고 힘든 시기에 이런 유튜버들의 부추김에 흔들리는 것. 원래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 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뭐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지금 우리가 소수 야당이 됐으니까 이 힘든 소수 야당한테 포교를 계속 해주세요. 이 말이네요. 세상에. 자, 미래통합당이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 역시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전문가는 항상 그냥 본인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뭐 이 선거 부정 가능성 운운하는 거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있어요. 선거 부정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아니면 선거 투개표를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그 말은 이건 그냥 언론도 에이고 뭐 그런 걸 합니까? 심지어는 보수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 언론은 그래도 그렇게 부정선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쪽팔리니까 실제로 민심은 뭐 이 미래통합당과 또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뭐 정당 지지 투표를 보면 차이는 10% 미만인데 정작 뭐 이 의원 의석수는 거의 2배의 차이가 났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공시렁 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질문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요 네. 민경 의원이 요번에 공천 받을 때도 네, 공천이 됐다가 또 경선에서 탈락이 됐다가 그렇죠. 또 공천이 됐다가 그렇죠. 또 탈락이 됐다가 그렇죠. 다시 또 공천이 돼가지고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근데 요번에 안타깝게 본인은 느끼기 안타깝게 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공천에서 컷오브 됐을 때 그때도 안타깝게 컷오브 됐으니까 여기서 지랄 발광을 하면 본인이 다시 공천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경호는 무려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그래서 민경호 의원은 아마 이 재검표 한 번 한 거로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할고 2번, 3번 검표를 한다.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해야지만 이 아마 승복할 거예요. 자기가 공천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민경 의원은 제 생각에는 검표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167표였는데 뭐 107표가 됐다. 봐라! 지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면 이게 7표로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할 때마다 더 줄어들 거니까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해봐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거를 틀림없이 강박장애, 편집증 뭐 이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는 진단을 해주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조용해져요.
왜?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권력의 힘으로, 그것도 의사 권력의 힘으로 민경호 의원 같으신 분은 폐쇄병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는 것이 이건 의사가 아닌 그냥 민경호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분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데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 해석이 된다라고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왜 질문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체 우리? 아니 사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 하는 게 왜 안 될지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은 질문에 있어요. 질문. 오죽했으면 내가 질문에 우수준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해결은 더욱도 못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 황심소위 방송하면서 이 스텝으로 패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과 또 그 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왜 질문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 댓글 다시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재미로 들어온 분들이고 우연히 들어온 분이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이 놀고 있는 깨구리들 돌멩이 던지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스텝으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질문을 미리 적어보기는 하는데 네. 박사님께서 딱 보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질문이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 질문이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질문이 뭐 따로 질문됨, 질문 안됨 뭐 이런 게 구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약간 박사님이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약간 버퍼존처럼 좀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내 캐릭터를 걸고 넘어져요? 내 아니, 캐릭터가 그러면- 어땠어요? 아니요, 내 저희가- 캐릭터는 질문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시면 질문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놀랍네요. 만일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질문이라고 해요. 저희들은 배우는 사람이라서 이러면 당신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질문에 답해 주는 게 당신의 역할이지 이걸 질문이라고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건 대체 무슨 마음이세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우 박사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박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존경할 때 말씀하시면 질문을 하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왜 질문을 안 던지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게요. 저희는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정말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뭐예요? 질문을 못하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질문은 무작정 던지는 거예요. 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질문은 무작정 던지는 거예요. 박사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무작정 질문하세요. 던져야 됩니까? 네? 무작정 질문을 던져야 무작정 됩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들어도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그럼요. 아니 골대 있다고 해서 볼이 안 들어가요? 아니 수문장이 있다고 해서 볼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골대를 향해서 무조건 이 공을 차는 게 축구고 이 우리가 항심소는 무조건 질문을 던지는 게 항심소의 존재 이유인데 아니 근데 박사님 지난주에는 논점에 어긋나는 그가 자꾸 관계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라이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쓸데없는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아니 그런데 그 논점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는 거는 뭐 배우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이 에피소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건 나의 또 과제잖아요. 근데 내 과제를 내가 잘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것도 나의 권리고 나의 일인데 왜 그거를 저 사람이 우리가 질문을 좀 쓸데없는 질문을 했더니 시간이 많이 든다고 불평을 하네. 저런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안 드는 질문을 해야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아, 제가 로맨티스트였나? 아니요, 그거는 리얼들이 늘 하는 소리예요. 아, 그럼 그런가 보네요. 저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는 거를 버려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려면요. 뭐 버리고 자시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냥 무조건 질문하면 돼요.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